안녕하세요. 외계인2의 원피스 분석 챕터 4 플루톤에 대하여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성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마리조 앞에 있는 그 정부 측 기관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전부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자, 우리가 볼 거는 여기 애니어스 로비입니다. 자, 이 애니어스 로비를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자, 애니어스 로비 세계 정부 산하 사법기관 CP0에서 9 첩보 요원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법부 중앙에는 거대한 싱크홀이 있어 바닷물이 흘러들고 있는데 채워지지가 않는다. 자, 이거 그림에 그런 표현이 좀 잘 안 되긴 했는데 이게 가운데 이제 싱크홀 같은 게 있는데 바닷물이 그 안으로 이제 흘러들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통 싱크홀이라면은 분명 밑에 바닥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이 흘러들게 되면 언젠가는 그게 채워져서 바다 해수면이랑 같은 높이가 돼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계속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싱크홀이 아니라 그냥 반대편까지 뚫려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직관적인 해석으로 그냥 반대쪽에 이 NES 로비 싱크홀로 들어간 물이 분출되는 곳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기술적인 표현으로 이제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파이프 같은 게 박혀 있는 게 아닌가. 이 행성을 관통하는 파이프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행성 가운데에 핵이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핵이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뭐 지각, 멘틀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냥 뭐 중요한 거는 일단 핵을 한번 표현을 해 봤고요. 그리고 이 NES 로비로 이제 물이 흘러 들어간다면 만약 핵을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물이. 그럼 이 핵은 엄청나게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물이 끓어서 이제 뭐 수증기 식으로 막 이렇게 팽창돼서 밖으로 이제 강하게 분출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생각까지 하다 보면요. 분출되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쵸? 스카이피아에서 우리는 녹업 스트림을 봤습니다. 자, 이 녹업 스트림이 뭐냐? 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녹업 스트림. 작중 이론에 의하면 해저 깊은 곳의 커다란 빈 공간에 해수가 흘러 들어가 지열에 의해 끓어오르며 팽창하다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결국 위로 터져 나오며 솟구쳐 오르는 물기둥 현상입니다. 참고로 400년 전에 발생한 초대한 녹업 스트림이 섬 하나, 이 자야섬을 통째로 이 하늘로 올려버렸어요. 구름 위로 그냥 올려버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것도 이제 스카이피아 에피소드를 이루는 핵심이죠. 자, 아무튼 간에 이 물기둥, 이제 녹업 스트림이 하나 있고, 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비교적 이제 최근에 우리는 자 와노쿠니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와노쿠니도 물기둥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바로 와노쿠니의 모습인데요. 자, 작중 이야기에 의하면 와노쿠니는 원래 넓은 대지에 있었으나 어느 날 나라를 포위하듯 높은 기둥이 솟아올라 모든 마을이 물에 잠기게 되어 산 중턱에 다시 나라를 세웠으며 기둥 안쪽으로 가득 찬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며 바다 폭포를 이뤘다고 한다. 야, 이게 처음에 우리 밀짚모자 일당이 이쪽 와노쿠니에 근접했을 때 보면은 바다 한복판에 물이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물이 흘러 넘치고 있었어요. 이게 마치 어떤 모양이었냐면 냄비에서
물이 이렇게 넘쳐 가지고 밖으로 흘러내리는 모습? 뭐 그런 모습이었다고 이제 표현하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물 기둥을 두 군데를 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스카이피아와 와노쿠니. 자, 원래 이거 위치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를 또 하나 더 파이프를 하나 더 그려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 스카이피아, 와노쿠니 그리고 또 하나 애니에스 로비를 한번 이렇게 한꺼번에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애니에스 로비 정반대편에 있는 저기는 어디일까요? 자,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저기는 보면 그랜드 라인 후반부 마지막 지점입니다. 자, 그럼 라프텔이겠죠. 라프텔 혹은 로드스타 아일랜드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약간 납득할 만한 이 어떤 장치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일단은 알게 됐어요. 그쵸? 어느 정도 합리적이죠. 자, 저는 일단 플루톤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제 추측을 여러분과 공유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 플루톤은요, 바로 이게 그 결정체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이제 복잡한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최대한 쉽게 풀어봤으니까요. 집중만 좀 해서 들어주시면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원피스 세계에는 이 대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이 녹업 스트림을 보면 알게 되는 건데요. 바로 불규칙한 지열 분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확대해서 지금 읽어볼게요. 자, 녹업 스트림은 해저 깊은 곳의 커다란 빈 공간에 해수가 흘러 들어가 지열에 의해 끓어오르며 팽창하다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결국 위로 해수가 터져 나오며 분출하는 현상이다. 자, 지열이 분출하는 현상이에요. 즉, 녹업 스트림은 글자 그대로 지열 분출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바로 다음. 자, 지열 분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행성 중심부의 핵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가 대지를 뚫고 나오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화산 활동 같은 것이 있다. 그런데 이 지열이 분출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될 경우 그 압력이 점점 커지게 되어 끝내 불특정한 곳들에서 지각 변동 등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에게 지진, 해일, 화산 폭발에 의한 용암과 화산재로 인한 피해를 입힌다. 자, 지열 분출은 상당한 어떤 자연재해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추측한 저 두 개의 그 교차된 파이프는요. 지열을 제어하기 위한 거대한 장치로 보이고요. 이 추측이 맞다면 저 두 개의 파이프는 각각 흡수관과 지열 분출관으로 나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파이프 한쪽에서는 이 바닷물을 빨아들이고요. 그리고 핵을 통과한 바닷물은 반대쪽으로 뜨거운 물이 돼서 나가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어 흡수관과 지열 분출관. 그렇게 단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현재는 이게 고장 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자, 제가 내세운 이론대로라면 이게 그림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이게 좀 멀리 있네요. 자, 일단 글자만 일단 먼저 키울게요. 자, 제가 내세운 이론대로라면 두 개의 파이프 중 한 개는 레드라인 선상에 결합되어 있어야 자연스러운 지열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이 NES 로비의 위치로 보아 축 자체가 어긋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점으로 인하여 지열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자, 이제 그림 한번 보실게요. 자, 원래는 이 파이프 중에 이쪽 마리조아에 가까운 이 파이프 있잖아요. 이게 레드라인에 이게 합쳐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로 봐서 지금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즉, 이 두 개의 파이프들은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측에 따르면 자야섬에서 발생되고 있는 녹업 스트림은 이 장치가 고장났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결합시켜 봤습니다. 지금 파이프가 달라졌죠? 그럼 뒤로 한번 더 돌려볼게요. 자, 원래는 이랬는데 제가 방금 자, 이렇게 결합을 시켜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렇다면 이 지열 제어 장치인 이 플루톤이 어떻게 작동되는 것인가? 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자, 이제 물을 흡수하는 흡수관과 그리고 핵을 통과한 물이 분출되는 지열 분출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곧 지열 제어 시스템이고요. 자, 어긋난 파이프 축을 맞춘 후 지열의 흐름이 일정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리버스 마운틴 측과 마리조아 측이 파이프와 연결되어 지열 분출공이 되고 다른 파이프는 물을 빨아들이는 입수관이 된다. 자, 입수된 물은 핵을 거치면서 매우 뜨거워지기 때문에 분출되는 지열수는 매우 뜨거울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자, 지열 분출공으로 나온 뜨거운 지열수는 어디로 갈까? 자,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서 가동이 된다면 지열 분출공으로 엄청나게 뜨거운 지열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곧바로 바다로 이렇게 유입되게 된다면 이 생태계에 엄청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레드라인을 뚫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 엄청 큰 문제가 되겠죠. 뜨거운 물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레드라인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추측하는 레드라인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레드라인의 용도는요. 자꾸 이거 확대를 따로 또 반복해야 되네요. 자, 레드라인을 통해 분출된 지열수는 레드라인 안에 머무르며 바다로 나가기 전까지 식혀져야 됩니다. 자, 이게 밖으로 그냥 막 분출돼서 바다로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레드라인 안에 저장되는 거예요. 즉, 레드라인의 정체는 이 뜨거운 지열수를 저장하는 거대한 댐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추측을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다시 해볼게요. 자,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레드라인 안에 이 레드라인을 통해 분출된 이 지열수가, 뜨거운 지열수가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즉, 댐인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지열수가 그냥 이렇게 레드라인에 그냥 담아진다고 해서 그냥 식혀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뭐 바람에 의해 식혀지기를 바란다면, 뭐 물론 끊임없이 뒤에서 뜨거운 물이 계속 또 나오겠지만, 뭐 물론 바람이 더 뭐 식히는 효율이 좋아서 식는다고 가정을 해도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그 유명한 이론을 하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입수 간의 위치를 남극과 북극으로 90도 회전시켜야 됩니다. 자, 그림으로 회전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회전시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에서 입수 간의 위치가 회전되면서 동시에 캄벨트와 레드라인도 서로 위치가 뒤바뀝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원래 이게 이제 원래 모습인데 이렇게 캄벨트와 레드라인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기도 하고 입수 간의 위치가 위아래 남극과 북극으로 위치하게 돼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자,
두 입수관을 극한지대인 남극과 북극으로 위치시키게 되면 애초에 핵으로 들어가는 물이 극한 환경에 의해 냉각된 물이 되므로 지열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냉각수가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분출되는 지열수는 온천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측되고요. 온도가 많이 내려갈 테니까요. 이것은 용천수라고 일컬을 수 있으며 다시금 천년용들이 몸을 씻기 위해 찾아올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원피스 세계에도 남극과 북극이 존재하는가? 존재하나? 막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아마 원피스를 분석을 하신 분들이면 궁금해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미 답을 아실 테니까. 근데 아마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술렁술렁 이제 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확실히 존재합니다. 왜냐면 자, 로저 해적단이 나오는 이 짤막한 과거 스토리에서 어린 버기와 샹크스가 남극과 북극 중 어디가 더 추운지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남극과 북극이 원피스 세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주 추운 곳으로 존재한다 이거죠. 우리 현실과 똑같이. 자,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아마 전 세계가 평균 온도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드럼 왕국에도 벚꽃이 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드럼 왕국 이외에도 살아가기 힘든 곳들이 있는데요. 그것들도 좋은 환경으로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아, 그리고 이런 저의 레드라인에 관련된 추측을 뒷받침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루나리아족입니다. 자,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자, 바로 킹이죠. 자, 이제 읽어드릴게요. 자, 원래 레드라인 위에는 신으로 불리던 종족이 살았다고 전해지며 그 종족의 이름은 루나리아였다고 한다. 카이도의 부하 중에 킹이라는 캐릭터가 루나리아의 마지막 생존자로 알려져 있는데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신체 내구력과 스스로 발화하는 종족의 특성을 보여준다. 루나리아족의 이러한 특징은 필자가 추측한 레드라인의 원래 용도, 레드라인은 뜨거운 지열수를 품고 있는 온천이다라는 추측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아이고, 너무 이거 번거롭네. 다시 또 확대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만약 이 파이프들을 저기 행성에 박혀 있는 그 파이프들 말하는 겁니다. 그 파이프들을 움직여야 한다면 그것은 루나리아가 세계 정부로부터 레드라인을 되찾은 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아마 여기에서 이제 좀 분석을 조금 이제 하셨던 분들은 아마 반론이 이미 준비되셨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플루토는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렇게 말한 그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쵸? 플루톤의 위치를 정확히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자, 크로코다일이죠. 분명히 아라바스타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와노쿠니 에피소드에서 이 스키야키, 이 탱구가 와노쿠니 아래에 잠들어 있다고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까지 하죠. 그리고 코브라가 이 알라바스타 그 자체라면서 또 알라바스타에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어 조금 이것과는 조금 떨어진 것처럼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플루토는 행성을 관통한 파이프들이기 때문에 양쪽 끝에 위치한 나라 모두 여기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크로코다일, 코브라, 스키야키의 발언이 모두 맞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알라바스타와 와노쿠니 두 나라는
대칭에 위치한 나라가 아닌 것으로 관찰됩니다. 자, 확대를 안 해드렸네요. 자, 확대를 좀 드릴게요. 자, 이미 읽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열 분출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 의문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열 분출관 양 끝에 위치한 나라는 지열 분출공을 막고 있는 것이 되고요. 지열 분출공은 열을 발산하므로 매우 더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알라바스타는 더운 사막 나라이므로 이 논리가 납득이 되지만 와노쿠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와노쿠니 지형을 생각해 봤을 때 와노쿠니 아래에 지열 분출공이 있다면 와노쿠니 국민들은 끓는 증기에 모두 삶은 오뎅이 되었을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와노쿠니에서 왜 오뎅 타령을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억지로 뭔가를 알려주려고 한 것 같은, 뭐 떡밥을 넣은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졌는지 이제 뭔가 연결점이 보이시죠? 자, 게다가 와노쿠니 그 생김새 자체가 이 끓는 냄비에서 끓는 물이 넘치는 것처럼 생겼어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여기에 그 연결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설명해 나갈게요. 자, 그래서 저는 와노쿠니에 있던 지열 분출공이 역사에 기록된 후에 이동되었다고 추측합니다. 지열 분출공은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더라도 그 땅 위에 사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알라바스타와 더불어 또 한 곳의 지열 분출공의 위치는 아라바스타와 대칭된 곳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지열 분출공은 바로 드레스로자입니다. 드레스로자는 아라바스타와 마찬가지로 가뭄을 겪고 있는 더운 나라이며 아라바스타와 대칭에 위치해 있습니다. 드레스로자의 가뭄은 톤타타들의 노동을 통해 상쇄되고 있어서 겉으로 티가 잘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현재 플루톤에 있는 두 개의 지열 분출공은 아라바스타와 드레스로자에 위치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지열 분출공의 위치는 아라바스타와 드레스로자다. 자, 여러분 대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대지의 축이 어긋나 있어서 대지의 힘인 지열이 안정된 순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계 정부로부터 레드라인을 되찾고 어긋난 대지의 축을 복원하여 대지의 힘인 지열을 올바른 순환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누가? 대지를 움직이는 자. 자, 지금 저 그림자를 보면 킹과 그리고 캡틴 키드를 그려놨습니다, 제가. 자, 이게 왜 두 사람을 그려놨냐면요. 자, 아까 전에 그 루나리아족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듯이 원래 그 레드라인의 주인이 이 루나리아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재가 이제 세계 정부가 레드라인을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루나리아족이 이 레드라인을 되찾는 게 일단 우선적인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레드라인을 또는 저거 뭐야, 저 축을 파이프 축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행성 전체에 뭔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자기장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캡틴 키드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예, 능력 자체가 자기장의 능력이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샹크스한테 카모사리를 맞고 뭐 죽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거의 뭐 죽기 직전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 상황이 어떻게 이제 변화될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이제 예상이 죽어서 그 캡틴 키드의 열매가 이제 프랑키한테 온다. 이런 추측을 하나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프랑키가 플루톤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캡틴 키드가 카무사리를 맞고도 이제 죽지 않고 이제 자기의 몸을 이제 기계로 계속 개조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서 완전 기계 인간이 돼서 다시 뭐 계속 자기의 능력을 사용한다. 뭐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제가 말했던 대로 이 플루톤을 캡틴 키드가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지금 두 사람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플루톤에 대해서 조금 사무적으로 이제 정의를 좀 하자면요. 행성의 지열을 제어하는 거대한 장치로서 불균형한 열 에너지를 골고루 재분배할 수 있으며 지열에 의한 환경적 재난을 방지한다. 물론 제어되지 못한 지열이 오래도록 압력을 형성하고 지열 분출공에서 한 번에 분출된다면 가히 섬 하나를 없애버릴 정도로 파괴적일 수 있다. 세상에 지배욕을 품은 자라면 이 점을 이용하여 무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자, 플루토는 여기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고대병기 3가지 모두 끝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보면 고대병기들은 전부 다 이 행성이 품고 있는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상징화해서 만들어낸 어떤 장치입니다.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장치. 그래서 일단 3가지 고대병기를 다 그 일관되게 분석을 했죠. 여기서 이제 저 분석이 기가 막히다. 뭐 제가 이제 자뻑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도 막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이릅니다. 자, 왜냐면 자, 남아 있는 분석들이요. 제가 이제 이거 제가 막 상상해낸 게 아니라 그냥 도출해 냈을 뿐이에요. 그 여러 가지 떡밥들로부터 도출해 냈을 뿐인데 남아 있는 분석들이 엄청나게 더욱 더 놀랍습니다. 이 오다 에이치로 선생님이 진짜 천재 중에 천재 같아요. '어떻게 복선 배치를 이렇게 해 놨지?'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진짜 욕을 하고 싶은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에게 좋은 추억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좀 거친 표현은 못할 것 같고 미라고 시작하는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복선 배치를 해 놨지?' 와, 진짜 대단합니다. 앞으로 그것도 다 이렇게 다 보여 드릴 테니까요. 구독, 추천, 알림 설정, 댓글 응원 언제나 감사합니다. 코멘트도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그 질문이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의 생각을 좀 자극을 해서 좀 더 자료 보완을 좀 이끌어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그냥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영상을 쭉쭉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 드리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그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는 것도 제가 일단은 오늘 뭐 확대하면서 좀 만들어 보긴 했는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금도 이제 보셨듯이 이게 한 장 뒤로 넘길 때마다 다시 원래 그 사이즈로 돌아가서 자꾸 다시 확대하고 이랬는데 좀 많이 불편하네요. 혹시 뭐 알고 있는 프로그램 있으시면 뷰어 있으시면 좀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